자, 소방 신기술 중압이 불필요한 펌프 가압 송수장치를 적용한 소화 설비라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이 얘기는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압을 다 하고 있는데 중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중압 펌프가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이 소화 설비는 수계 소화 설비, 수계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뭐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등등, 또 물분무 등, 뭐 물분무 소화 설비 이렇게 쭉 있죠. 거기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는 이제 그 김국원 특허 신기술 그 6강에 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방을 아는 좀 그 전문가 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라면은 이거는 이제 소방을 잘 모르거나 또 발주처에서 오너들 소방을 뭐 제대로 알지 못하신 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오늘 할 내용을 보기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저고요. 요 종래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예를 들어 설명을 지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보시고,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쭉 내용 보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그 방식이었는데 이제 신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제 스프링클러 말고 옥내 소화전에서도 한번 그 같은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에 기존은 아까 전이 기존 이거는 이제 신기술에 의한 겁니다. 시스템 특허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그 현행 그 화재안전 기술 기준 NFTC나 NF 성능 기준 돼 있죠. 여기에 있는 그 얘기를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동장치, 이 기동장치는 펌프죠. 소화 펌프, 정확한 주펌프라고도 하는 주펌프. 불이 났을 때 돌아가야 될 펌프의 기동장치.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불을 끄기 위한 펌프가 반드시 기동해야 되는데 그게 기동을 안 하면 큰일 나죠. 그게 화재 실패입니다. 소화 실패입니다. 그래서 펌프가 기동해야 되는데 그 기동 장치가 기존에는 기존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행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는 요 방법을 100% 다 쓰고 있는데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거 설치할 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허 낸 거 신기술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아직 그 전 세계적인 건 제가 다 서치는 못했지만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동 장치를 적용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초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증명할래 하는 건데 어떻든 불이 났을 때 그 뭐 스프링클러 헤드라면 헤드가 터지면 바로 펌프가 기동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이건 뭐냐면 문제가 압력을 감지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이 났을 때 헤드가 터지면 압력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압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압력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충압 펌프로 충분히 가압을 상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압력보다 훨씬 높은 압력으로 계속 압력을 가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이 새거나 문제가 많죠. 계속 가압하고 있다가 충압하고 있다가 불이 났을 때 헤드가 터지면 그래야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 압력이 떨어지는 그 압력을 센싱해서 이걸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충압을 안 하니까 충압을 안 하고 펌프를 기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충압을 안 하고 기동하냐? 그거는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기동수압 문제점은 언뜻 보면 불 났을 때
중화펌프가 고장나도 안 되겠죠. 또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불났을 때 헤드 터진다고 바로 이 주범프가 기동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은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충화펌프가 돌아가 버리면은 불났을 때 충화펌프가 돌아가거든요. 불났을 때 압력이 떨어지면 충화펌프가 먼저 돌아가니까 충화펌프가 돌아가게 돼버리면은 현재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헤드가 터져도요. 헤드가 하나 터졌을 때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 터지면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보세요. 물론 가장 아래층,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수압이 높으니까 그때는 이제 압력이 떨어져서 주범프가 기동할 수 있는데 제일 꼭대기, 제일 위에, 제일 멀리, 제일 위에 있는 헤드는 하나 터져가지고는 이 펌프 기동이 안 됩니다. 왜? 충압 펌프가 계속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압력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2개, 3개 터져야 그때 비로소 이 펌프가 돌아가서, 이미 늦죠. 불이 나면은 즉시 이 펌프가 돌아가서 충분한 수압으로, 충분한 방수량으로 불을 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상당한 시간 걸려서 이게 돌아가는 게 현실적인 얘기다. 제가 이거 얘기한 거는 한번 검증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그게 네 말이 사실이냐면 테스트 해볼 수도 있어요. 각 설리마다. 그거는 뭐 제 주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방식은 요거니까, 요거는 불이 나는 순간, 헤드가 터진 순간, 거의 순간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럼 이걸 너는 어디다 검증할래? 테스트하려? KFI에서 하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없어요. 그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그러면 이 성능이 있는 거대인데 그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뭘 말하겠습니까? 헤드가 터졌을 때 곧바로 펌프가 돌아가느냐, 상당한 시간 걸려서 돌아가느냐, 그게 이제 성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나올 성능은 뭐예요? 기동장치는 펌프를 기동하는 장치인데 그거의 성능의 기준 뭐겠습니까? 자, 불이 나가지고 헤드가 터졌을 때 몇 초 후에 즉시 0.5초, 1초냐 아니면 10초, 1분이냐, 그 시간이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성능이라면은 당연히 이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이건 기동장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설명할 얘기인데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특허낸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NFPC나 NFTC, 다시 말해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나머지들은 기준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얘기도 안 하고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수검지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펌프 기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동했다는 것은 이게 기동했다는 것은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거니까 화재 표시등이 제일 위에 화재 표시등이 딱 켜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수검지 장치도 이제 물이 흐르는 걸 이제 검지하는 거. 요게 감지가 된다는 것은 자, 불이 난 건 확실한데 몇 층이 어디 5층에 났냐, 3층에 났냐, 2층에 났냐, 8층에 났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호구역 어느 위치에서 불이 났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패들령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유수검지 장치라는 건 뭐냐면은 물이 흐르는 거를 검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쓴 습식 밸브 같은 경우는 알람, 체크 밸브였어요. 체크 밸브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람이라는 것은 경보 기능이 있다. 알람. 체크는 역류 방지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수검지 장치에서 정확하게 이 역류 방지, 체크 밸브 기능은 불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여기서 논란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유수검지장에서는 체크 밸브 기능은 없고 알람 기능만 있으면 돼요. 알람 기능은 경보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어느 방호구역, 어느 위치에서 지금 어떤 밸브가 열렸냐 그거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들령이라는 것은 알람 기능만 있고 체크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들령을 포함한다 했다는 것은 패들령도 유수검 장치로 인정해 주겠다. 즉 체크 기능이 없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NFT10104 이렇게 찾아오면 돼요. 요 항에 요 얘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이제 물올림 미분무 소화 설비거든요. 이게 용어 정의란에 있습니다. 이 용어가 이렇다 이거죠.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미분무 소화 설비 있지만 나머지 옥내나 옥외나 스프링클러 중요한 게 스프링클러죠. 소화 설비 꽃이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유수검 장치는 어디지? 잠깐만. 이렇게 유수검 장치란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를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거 스프링클러거든. 스프링클러 용어 정의 이렇게 나왔어요. 왜 보세요? 이거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 이건 스프링클러 설비거든요.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에서도 이렇게 돼 있지만 패들령을 포함한 걸로 볼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패들령을 포함한다 이 말이 없어도 당연히 패들령도 유수검 장치 포함된 걸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은 미분무수는 기준에 있으니까 이건 논란이 될 수가 없고 스프링클러도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패들령도 인정을 할 수 있다. 패들령을 인정한다면은 제가 말하는 그 특허 신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 현행 기준에서 요 기준과 미분무의 요 기준과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NFT103의 요 기준 두 개만 가지고 오늘 설명드릴게요. 요 두 개는 이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신기술을 그대로 적용해도 하등의 이상이 없다. 다만 소방청이나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구를 한다고는 합니다. 뭐 통해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말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특허가 아니라 모르는 특허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걸로 지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개 기준이 제 신기술이 전혀 위배되지 않고 개정 없이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도 바로 저는 적용했다 보고 그거는 이거를 발주처에서 이거를 하면 여러 가지 좋으니까 뭐 투자비도 시공비도 작아지죠. 유지관리비 적어지니까 여기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다면은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소방청이나 국립소방연구원 특히 소방청의 담당자한테 야, 이 기준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바로 지금 시공해도 설계 시공이 가능하냐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성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소방청에서도 아직 답이 없는데 이거는 뭐 국공립 품질 시험 기관에서 저는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KFI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그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어긋남이 없이 이 기술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런 걸 다 읽으면서 하면요, 비전문가들은 바로 이제 길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보다도 간단하게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6층 이상의 이제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층이 있다. 여기에 이게 스프링클러 헤드가 여기 있겠죠. 헤드가 있다. 다 폐쇄형 헤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면은 물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이리 들어간다는 거를 감지하려면은 여기다가 뭔가 하나 달아야 돼요. 그것을 유수가 흐르는 습식, 이게 습식이라 보고 습식 지금 하고 있죠. 습식, 이걸 습식 유수 검지 장치라고 부릅니다. 습식이란 것은 이 물이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물이 흐르면은 물이 흐르는구나 하는 신호를 중앙에다가 수신반에 보내서 어느 구역에 불났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 이 헤드가 터지면, 불이 나서 헤드가 터지면은 물이 들어가야겠죠. 야, 물을 어떻게 집어넣지? 물을 집어넣어야 돼. 위에서 어떤 물탱크가 있고, 이 물탱크에서 물이 바로 이리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러면 이 물이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여기에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헤드에서 필요한 압력이 물 높이로 10m, 물 H2O라고 할까요? 에코라고 할까요? 요거 이상의 압력이 방사압이 이 압력이 이 정도 이상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높이는 어때요? 최소한 10보다 높아야겠죠. 한 15m 되겠죠. 예를 들어서 15m 되겠죠. 그래야지 이 물이 나오겠죠. 압력 강화가 50% 있다 보고. 그럼 이걸 15에도 올리려면은 꼭대기층이라고 보면은 옥상에서 이거 올리려면 올라갑니까? 못 올리죠. 이거를 15m라면은 3m하고 3, 55, 5층인데 옥탑으로 5층 올린다면은 건축비가 올라가서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일단은 여기서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하면은 비전문가한테는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는 고가 수조 방식도 있고 그거 따지면 안 되겠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전문가들한테 필요가 할 정도까지 설명해 버리면요 어려워서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 수조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물론 이게 6층, 5층, 4층 이렇게 있겠죠. 아래층도 있겠죠. 그 밑에 층도 있고. 그잖아요. 층층이 다르니까. 여기도 똑같이 유기수 검정 써가지고 여기도 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 물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펌프가 있어야겠죠. 펌프가. 소화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소화 펌프가. 이걸 소화 펌프로 하겠습니다. 주펌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탱크가 있고, 이거 뭐라 할까요? 지하 저수조라 할까요? 물탱크가 있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체크를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이 나면은 이 펌프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현재 여기 헤드 터졌다고 그래서 이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현재 없어요. 여러분 생각, 이 상태에서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돌려면 어떻게 돌리면 되겠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또 하나 쪼매는 펌프를 하나 써가지고, 얘는 충화 펌프라고 부르고, 이걸 주펌프, 보조펌프 부를 수도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물을, 이 부분은 그냥, 설명하기. 이 쪼매는 펌프 하나 써가지고 계속 충압을 하겠다. 충압이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압력 탱크, 압력 챔버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물이 있고, 에어가 압축되어 있는데, 이게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요새는 전자기도 쓰니까, 일단 깊이 얘기하면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충압 펌프는 계속 충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높이가 예를 들어서 한 50m라면은 여기는 압력이 50m 기본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터지면 펌프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충압 펌프가요, 여기 압력을 한 70m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20m 더 압을 올리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물이 새면은 또 돌아가고, 물이 또 누수되면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얘는 이제 돌아갔다 왔다. 이 문제가 있어, 이거 지금, 그러면은.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압력이 70m 걸려 있는데, 불나면은,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쭉 떨어져서 얼마까지 떨어져요? 50m까지 압력이 떨어지겠죠. 50m 예로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중간 어딘가에서 이 수압 펌프가 기동하려면은 여기다가 압력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압력 센싱, 프레저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펌프를 기동하겠다는 이거예요. 물론 얘도 여기다 프레저 스위치 달아서 기동하는, 말이 길어지면 안 되네 또. 그래서 압력 스위치를 달아서 요 압력을 감지해서 얘를 기동하면 될 거 아닌가. 요렇게 이제 해서 요렇게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스템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아까 말했던 헤드가 하나 터질 때 일단은 이 70m가 있는데 조금 이거를 아이고 말을 빨리 해서 정리해 버려야 되는데 지금 70m가 60m로 떨어졌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결국 또 50m까지 더 떨어지겠죠,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지겠죠. 근데 70m에서, 예를 들어서 70m 압력이 있다가 60이 되면은 이때 요 압력에서 이 충압펌프가 돌아가서 다시 압력을 70을 만듭니다. 충압펌프는 60일 때 기동했다가 70일 때 정지해요. 충압펌프가 기동했다가 충압펌프가 정지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속 충압펌프는 70에서 60이 되면 70이 되고 70 되면 꺼지고 또 누수됐을 때 60 되면 또 돌아가서 꺼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얘가 터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요 압력에서 얘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압이 계속 떨어져서 충압펌프가 먼저 기동하고 그래도 계속 압이 떨어지면은 이때는 이제 50이면 너무 죄송합니다. 50이면 너무 40 이걸 40m로 보고 결국은 40m까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압력이 계속 떨어져서 50이 되면은 이때 주펌프가 기동을 하게 하면 됩니다. 50일 때. 근데 60에서 50까지 압력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하나 터져 가지고는. 왜냐면 이 펌프 유량이 하나 터졌을 때보다 더 유량이 많이 나갈 확률이 많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 자세히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헤드 하나 터졌다고 해서 이 펌프가 안 돌아가면 돌아가야 할 펌프가 안 돌아가요. 불이 안 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저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거가 터지면은 압이 높으니까 물이 많이 나가서 압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든
설비 중에 헤드가 하나, 두 개 터져가지고는 중압펌프가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거지. 현재 그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기동 안 해버리면 어때요? 불을 못 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3개, 4개 터져야 비로소 압이 떨어져서 이 주펌프가 기동해서 이제 불을 끄겠죠. 물론 추가 펌프가만 돌아가도 물이 나오긴 나와요. 그걸로도 물론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불이 나면은 얘가 돌아가서 충분한 수압과 충분한 물량으로, 방수량으로 그냥 초동 박살, 뭐 그렇게 말이 되냐? 하여튼 초전에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현재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지하 저수조 용량 수온의 양, 이 수온의 양의 3분의 1은 옥상에다가 물을 올려놔라 이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없애고 뭐 엔진펌프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지 말고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옥상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들어오는 라인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가 체크밸브를 체크밸브는 거꾸로 이쪽만 가고 이쪽 못 가게 하는 밸브를 달아놓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돌아가면은 여기 압이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말을 좀 해봅시다. 지금 여기 압이 지금 얼마 걸려? 예를 들어서 말이 씹히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현재 내가 보니까 제일 꼭대기층 보면 여기 한 7m밖에 안 나오더라고. 7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다가 60m에서 70m는 항상 압이 걸리잖아요. 최대가. 그러니까 60m만 걸려도 뭐냐면은 60m만 걸려도 이게 40m면요. 여기 몇 m? 60에서 40이면 여기가 20m가 걸려버려요. 여기는 얼마 걸려요? 이거 좀 공학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60m 걸리면요. 40m니까 여기가 20m죠. 20m에서 7m 빼면은 14m. 여기는 요 압력이 14m 걸리니까 물이 이렇게 가려고 하죠. 막 가려고 하는데 못 가잖아요. 이 체크밸브 때문에. 여기 압은 0이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물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막 밀고 있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물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밸브는. 그럼 이거 왜 하냐? 만약에 이 펌프가 안 도는 날지 이 물이 없다면은 이 물이라도 이렇게 쫄쫄쫄 나온 물이라도 이 낙차 요 물이라도 가지고 불을 꺼라. 이것도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는 fail safe. 실패해도 안전하게 이 사상이에요. fail safe 개념으로 옥상 수조를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다가 수조를 확보하라. 유효수량 확보. 이게 이제 기준에 있어. 이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자. 있기 때문에 빨리 하자. 요거를 여기 없애죠. 일단 여기 요거만 항상 지금 내가 지금 하면서도 비전문가가 이거 이해될까? 이거 바로 그냥 채널 돌려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지금 막 됩니다, 지금. 소방을 모르는 사람 저 사람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럴까봐 걱정은 되는데, 참 엔지니어의 이 비애입니다. 이 비전문가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도 쉽게 설명한 건데, 사실.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없애서, 여기 체크밸브 이런 거 없애면은, 없애고, 없애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조금 이렇게 할게요. 공간이 없어서. 없애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체크밸브 든다고 그래, 체크밸브.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플로우 스위치라는 건 뭐예요? 흐름 스위치, 우리말로 이제 흐름 스위치인데 이거는 가격이 쌉니다. 아까 이거 굉장히 내가 해보니까 플로우 스위치는 한 1, 2만 원 해요. 물론 이제 그 크램프까지 하면은 좀 더 비싸지만 어떤 가격은 싸다 이거죠. 가격이 일단 가격 저렴하다고 보세요. 저렴합니다. 따지면은 뭐 얼마나 저렴하면 나중에 찾아보시고 여기도 이거를 비싼 거 이거 한 50만 원 하거든요. 뭐 50만 원, 50만 원, 80만 원까지 하는 거 요건 비싸요. 몇십만 원 하는데 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플로우 스위치로 이것도 쓰자 하는 게 내 주장입니다. 그래서 습식 유수검 장치로 인정을 받는데 이것도 유수검 장치인데 이것도 플로우 스위치로 쓰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물이 흐르면은 바로 센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터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물은 흐르겠죠. 자연적으로 낙차로. 이거는 뭐 자연적 낙차로 흐른다는 것은 고장 날 리가 없어요. 아까 충압을 했을 때는 충압범 고장 날 수도 있죠. 나중에 항상 소화 설비는 고장 납니다. 이거 불이 안 나니까 평생 불이 안 나는데 유지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불 났을 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이거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없죠. 이건 누가 뭐래도 저절로 흐르니까 저절로 흐르는 이 라인에서 흐름을 방지해서 바로 펌프를 기동하겠다는 얘기죠. 수압 펌프를. 그러니까 중압 펌프 없죠. 기동 수압 펌프 일단 없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다른 것도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만 비전문가를 위해서 하니까 아까 그림 있죠. 거기 없어졌죠. 그거요? 그리고 싼 거.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뭐 건물이 크면은 뭐 몇십 개, 아주 큰데 몇백 개가 막 들어가거든요, 이게. 요 알람 체크밸브가. 근데 이것도 싼, 아주 저렴하고 신뢰성 높은 플로우 스위치를 쓰겠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얘를 쓴다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해서 기동장치다. 기동장치로 아까 했던 충압펌프도 있고, 기동수압 개폐장치 있죠, 이거. 요런 게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가 이거예요. 충압펌프가 하나 있어야 되고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는 압력 챔버하고 압력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압력 스위치가. 그게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인데 이게 없어지고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가 없어지면은 동시에 충압펌프가 없어지죠. 같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요거 하나가 기동장치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고 현행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로우 스위치를 쓰는데 이것도 알람 체크밸브를 썼죠. 그중에 비싼 거 이거 대신에 체크 기능이 없는 알람 기능만 있는 싼 플로우 스위치를 달아도 된다.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이걸 달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 설비는 이 말이 이 유수검지 장치라는 용어 정의에 요게 이제 패들령이라고 하고 패들령에 대한 패들령도 쓸 수 있단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패들령도 유수검지 장치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은 NFT, PC나 NFTC 기준의 개정이 전혀 없이 이것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다만 안 쓸 뿐이에요. 왜냐면 이런 걸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이제 줄어드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안 쓰는 거예요. 설계에도 그 반영 안 하고 설계에 반영 안 하니 당연히 시공 안 하겠죠. 대신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로 대체할 수 있어도 절대 이걸 쓰지 않으려고 하죠. 왜? 이걸 쓰는 순간 공사비가 확 줄어버리니까 뭐 유지관리비도 줄죠. 충압을 안 하니까. 충압하면서 이게 누수되고 막 이 안에 압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당연히 누수되고 수명도 짧아지고 헤드 깨지고 헤드가 또
튕겨나가기도 하고, 아니, 현장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유지관리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충압 때문에. 압을, 자연압 보세요. 여기가 지금 7m만 걸려야 할 압력이 얼마 걸려요? 20m 걸린다, 20m 걸린다. 그러면은, 몇 배가 더 걸려요? 3배가 더 걸리는데, 당연히, 여기는 더 걸리죠, 여기는 또. 아래는 훨씬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위가 가장 누수가 적게 되지만, 위에도 누수될 수 있고, 아래는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 문제를 가볍게 이걸 해결하고, 돈이 많이 드는 알람 체크 밸브의 유수검 장치는 패들형으로 플로우 스위치를 하면은 공사비가 다운되고, 사실 신뢰성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가 핵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현행 기준을 전혀 개정 없이 해석만, 현행에서, 이것도 써도 된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소방청도 못 막습니다, 이거. 기준이 있으니까. 다만,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아직까지 이런 방법으로 시공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기준에 어긋나야지. 또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 절대 이거 막아서도 안 되고, 이게 특허라고 해서 자꾸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나한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특허 때문에 좀 부담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고, 저한테. 그거 빼고 이게 기준에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다고 몇 번 내가 질의했습니다만은, 검토해보겠다. 지금도 검토해보겠다. 뭐 언제부터 검토를 계속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국립소방연구원에도 내가 NFT 요번에 개정했는데, 거기서도 연구과제로 돼 있다, 이게. 연구과제로 돼 있으면은, 뭐 이게 연구과제입니까? 그냥 되는 거지. 연구과제라는 거는 그 논리가 누가 봐도 안 된다면은 연구해서 해보고, 이거는 연구할 것도 없고, 이 논리 자체가 맞는다면은, 이런, 계속 연구과제로 뭐 언제까지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냥 시공해서 국공립품질시험기관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가 더 성능이 좋다면은 그대로 시공해도 막지 말라요. 막으면 안 되죠,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거. 막았다면 그거는 이제, 만약 그러면 이제, 그 윗단계로 가야 되겠죠, 저도. 근데 윗단계까지 안 가고, 정당한 거는 막으면 안 되죠. 물론 아직까지 누구도 막는단 말을 하는 사람, 할 사람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하면은, 이런 걸, 기존에, 이거 아까 설명한 거예요. 기존의 방식인데, 기존에 얘가 터지면은, 터지면, 보세요. 충압펌프로 충압하고, 압력 스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두 개, 충압펌프용하고 주문부용이 있어가지고, 얘가 압력이 떨어지면은 얘를 기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압펌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을 충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여기 압력이 높이가 없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1m, 2m면은 여기도 2m 걸린 거 아닙니까? 충압펌프라면 여기를 얼마로? 22m로 충압해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가. 말이 됩니까? 아니, 자연 낙차압이 2m 걸리는데, 한 20m로, 지금 실제로 재보세요. 2m면 20m 걸릴 거? 현장에서 지금 한번 체킹해보란 말이에요. 그 20m 걸리니까 이 압이 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누수되고 난리 나죠. 평생 24시간 365일 그 건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얘가 돌아갔다 발정 기동했다 섰다. 기동도 오래 안 해. 기동했다 바로 서죠. 왜? 얘가 돌아가면 누수가 조금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서요. 바로 서니까 충격파
압축 오토에 묻혀가지고 오토에 묻히니까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거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되고 고장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오동작 되니까 꺼버리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는. 불 놔도 그러니까 동작 안 돼. 다 지금 보니까 불이 안 나는데, 안 나도 평생 안 나는데, 재수 없이 날까 봐서 뭐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나중에 자꾸 귀찮으니까 꺼버리잖아요. 다 샷다운 시켜버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불 나면은, 동작 안 하니까 그 담당자 소방 안전관리자만 잡혀 들어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시스템 자체를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만들면 끝난 건데, 자꾸 충합하니까, 자꾸 어때요? 충합으로 돌아가고, 오동작 돼가지고 자꾸 알람 울어대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버리잖아요, 그냥. 스위치 다 오프 시켜버리잖아요, 수동으로. 그래, 불 났을 때, 작동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일비재하죠. 그런 걸 왜 만드냐.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써야지. 이 그림은 기존 그림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이렇게 길게 설명해 봐야 뭐. 이거 읽으면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다 채널 돌려버리면 지금. 그래서 그냥 이게 뭐 그런, 이 말이 뭐 이해되더나 이런 말이 있다 하고 아마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그 정도로. 좀 더 깊이 하려면은 전에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컨텐츠를 많이 전문가용으로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전문가용 버전으로 들으세요. 제가 다 그걸 깔아놨으니까 유튜브에. 여기 보면 여기 뭐예요? 수압펌프 충합펌프 없어졌죠.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체크밸브 없어졌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물음대가 없어졌죠. 여기에 후드밸브 없어졌죠. 여기에 성능시험 배관 없어졌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여기서 그거는 그것도 잘하면은 해석상 될 수 있는데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소방청 입장에서는. 그래, 그거는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했던 두 가지는 기준을 바꾸지 않아도 현행 기준으로 바로 시공해서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만 내가 지금 오늘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만. 그래서 옥내도 보세요. 기존에 이렇게 이제 요거 중화펌프 있고 기동수압경치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없애. 이런 것도 뭐 기존에 있는 방법이 이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보면 일반인들이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두 가지를 없애는 게 신기술이고 여기 없앴죠.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체크밸브 기능과 플로우 스위치 기능을 일치화시킨 뭔가 또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 수조가 없으면은 압력 챔버 100리터짜리를 쓰든가 아니면은 개방형 압력 챔버를 써도 돼요. 그래서 트림용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탱크를 써도 된다. 또 옥상 수조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물어보면은 트림 탱크를 별도로 놔도 된다는 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하면 그때 개인 질문해가지고 그 풀어갈수록 이제 또 멘트가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이거 보면서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하나하나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든가 하면 제가 설명을 쫙 합니다. 그 질문에,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어바웃으로, 비전문가, 발주처 담당자, 이런 분들이, 대충 이게 뭐다 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NFC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이게 있는 문구니까 요 기동장치로 요것도 인정해달라. 이것만 인정하지 말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했으니 이하 동등의 성능을 설치. 여기 이 성능이란 건 뭡니까? 불이 났을 때 즉시 펌프를 기동하냐? 한참 있다냐? 기존 거는 한참 있다. 아니, 기존 거는 헤드 하나 터지면 아예 기동이 안 돼버릴 수도 있고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제일 아래에 있는 놈은 뭐 될 수 있죠. 수압이 높으니까. 근데 제일 꼭대기 있는 놈은 백발백중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아예 기동이 안 되다니까. 기존의 기동장치는 불이 나도 기동이 안 돼요. 헤드가 서너 개 터져야 비로소 기동하고, 그것도 금방 기동 안 돼요. 압력이 쭈쭈쭈쭈쭈 떨어질 때가 시간이 지연되고 나서 기동됩니다. 이거는 보세요. 옥상에서 물이 내려오는 데다가 여기다 플로우 스위치를 썼다. 여기다 플로우 스위치를 썼으니 이거는 바로 흐르는 순간 바로 이게 감지해서 펌프를 바로 기동해 버리죠. 그러면 기존보다 어떠한 방법을 보더라도 성능이 더 우수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테스트 해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는 테스트 했을 때 성능이 안 나는 거 이 플로우 스위치 자체의 성능입니다. 그거는 형식 승인을 받고, 이건 시스템이기 때문에 형식 승인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거 하나는 제품 검사나 혹은 뭐 형식 받으셨죠. 그거 그러니까 요거만 우리가 뭐 형식을 받든 제품 검사를 받든 하고, 이 시스템, 요 시스템은 형식 승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시스템 성능은 테스트를 해서 뭐 테스트 해야겠죠. 기존 것보다 월등하게 좋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테스트 결과만 받으면은 되지 않겠는가. 처음 할 때. 그다음부터는 뭐 관계없죠. 이미 테스트 결과 나오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했을 때 어떡하냐. 리스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발주처한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발주처는 남이 다 해놓고 나서 우리는 안전빵으로 할게 이렇게 다 하겠지만, 어느 발주처는 누군가는 최초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저항이 많죠. 왜냐하면 업자들, 소방공사업자, 제조업체 이런 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왜? 우리 밥그릇이, 우리가 지금 공사 금액도 작아지죠. 또 설치를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까 내가 중압펌프도 설치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설치할 수 없다면 그 제조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제 큰 일이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기득권층들이. 이거를 어떻게 뚫어가느냐.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발주처, 특히 국가, 좀 관계되는 그런 공익적인 기관에서 좀 먼저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하면 좀 대화하고 싶어요. 아무 근거 없이 안 됩니다 하면은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해야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왜냐면 하도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이 기준에 이미 있기 때문에, 패들령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쓰죠. 여기 말고 스프링클러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에도 패들령이 포함된다.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있는 걸로 판단해서 이걸 쓰게 해달라 이거죠. 유수검 장치 쪽도, 그죠?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해결해 달라 이겁니다. 민간 발주처에서도 물론 가능했지만, 좀, 지자체든 어떤 정부 산하기관의 어떤 그 발주처에서 좀 먼저 이거를 좀 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떻든 신기술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한 번은 어느 누군가는 최초에 한 번은 시공하고 검증 테스트해서 성능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할 때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든 하고 저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안 된다면은 안 된다는 이유와 토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업체가 반대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합니다. 학계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서, 아니, 테스트해도 기존보다 더 가격도 싸고, 신뢰성 높은데, 예. 그게 안 됐을 때는 테스트 결과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할 수 있지만, 테스트도 안 해보고, 응? 미리 이런 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현재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몇 군데 내가 이걸 타진했지만, 우리 업체 다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쉽지가 않다. 이거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여기서 공사가 준 거를 다른 데 더 추가해서 더 신뢰성 높은 소화설비를 더 구축하는 걸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서 공사 금액이나 모든 게 줄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더 좋은 설비를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어떤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이 개념을 알 겁니다. 분명히 이 기준과 다시 한번 이 기준 두 개에 의해서 기준 개정 없이 제 신기술을 적용해서 바로 시공해서 해도 완공 필증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그 단계에서 성능 시험도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이나 기업이나, 저도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지금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거 가능성 있는데 그때는 지금 얘기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가고, 제가 욕심이 뭐 자꾸 없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다지 큰 나이도 있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뭐 큰 지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든 이거를 반영하는데 저는 주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 사업을 하시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정확히 검토해 보시고, 기술적으로 또 모르는, 정말 저한테 또 뭐 좀 그렇다면은 소방청이나 국립소방연구원, 또 KFI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소방 그 기관에 문의하셔가지고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